1차 방정식의 활용. 방정식의 특징은 결론을 통하여 원인을 찾아가는 탐정과 같이 등식의 위대한 성질을 이용하여 미지수 x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어진 방정식이 아무리 복잡한 식으로 표현되어 있더라도 해를 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방정식의 활용 단원으로 주어진 식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으로 표현된 문제를 여러분이 차분하게 읽은 후 구하고자 하는 값을 미지수로 정하고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서 방정식을 풀고 해를 구해야 하는 어려운 유형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중등 수학을 배운 이래로 처음으로 가장 어려운 부분에 봉착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주어진 수식에 대하여 정해진 순서에 맞게 연산을 처리하면 정답을 구할 수 있었지만 지금 배우게 될 방정식의 활용은 문장제 문제로서 언어적으로 표현된 문제 안에서 수학적 내용을 찾아 이를 수식으로 변환해야 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언어에 대한 읽기 능력과 이해력을 바탕으로 해서 수학적 사고력과 추론 능력까지 발휘해야 하는 고차원적인 인지 능력을 요구하므로 문장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학생들은 읽기 능력의 바탕이 되는 독서를 하기보다는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SNS, 유튜브 등의 IT 세계에 손쉽게 노출되어 깊은 사고보다는 즉흥적인 흥미 위주의 단편적인 사고에 익숙하고 또한 어느 한 곳에 집중하거나 몰입하기보다는 정보 서핑을 하듯 여기저기 둘러보는 산만함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문장제 문제만 나오게 되면 읽는 것조차 귀찮아서 바로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어떤 학생은 시험을 치더라도 활용 문제는 몇 문제 되지도 않으니까 접어두고 다른 문제에 집중하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기도 해요. 물론 그렇게 하면 당장은 회피할 수 있겠지만 다음엔 활용을 배우지 않나요? 내년, 내후년 그리고 고3까지 빠지지 않고 첩첩산중처럼 계속 활용 문제가 등장해요. 그때마다 또다시 포기를 할까요? 음식을 편식한다면 다가올 결과는 어떠할지 다들 알고 있죠? 제대로 성장을 못할 뿐더러 면역력도 약화되어 온갖 질병을 달고 살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 둘씩 포기하다 보면 결국 고등 수학에 가서는 수포자라는 딱지를 평생토록 꼬리표로 달고 살 수도 있거든요. 대개 어른들의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면 수학이 가장 힘들었고 좀 더 심한 경우엔 자신들도 또한 수포자였다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어른들의 학창 시절 땐 지금과는 달리 교육 환경이 열악했어요. 60명이 넘는 과밀한 학급에다가 학원이나 과외는 물론 동영상 강의는 상상도 못하던 시절에 오로지 학교 수업만으로 수학 실력을 높여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공교육의 수업 환경도 훨씬 개선되었고 필요하면 학원 등의 수업으로 모자란 부분에 대하여 채울 수도 있고 또한 인터넷이나 유튜브 등을 통한 동영상 강의로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인다면 다양한 교육 환경 속에서 양질의 수업을 들을 수 있는데 이런 시대의 수포자라니 말도 안 되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이런 이상과는 달리 여전히 수학의 벽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다양함이 공존하는 사회에서 하나의 수업에만 매달리지 말고 자신에게 더 적합한 수업 방식을 찾고자 노력한다면 노력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은 수포자가 안 될 겁니다. 수많은 유튜브 영상 중에서 매스랭귀지 수학 동영상 수업을 찾고 이를 시청하면서 자신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본 영상에 제작한 강사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행복이겠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여기서 배우게 될 수업을 바탕으로 하여 이해와 암기로서 단련된 시스템을 정착시킨다면 이젠 수학이 달리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 배울 때 시간을 두고 충분히 익혀서 자기의 것으로 만든다면 그 이후의 활용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의 원리로 배우고 익힌 대로만 적용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마치 구구단을 처음엔 힘들게 외웠지만 외운 것을 학년별로 꾸준히 사용해서 이제는 장기 기억으로 저장되듯이요.
그렇다면 문장제 문제가 바로 포기할 만큼 과연 어려운 문제만 있을까요? 문장으로 되어 있어서 이건 분명히 어려울 거야 라는 선입견은 과감히 창밖으로 던져버리고 문장을 수식으로 만드는 기본 원리와 그에 따른 몇 가지의 유형에 대하여 선생님이 설명한 방식으로 충분히 이해하고 여러 번 반복한다면 자신감이 가득 차게 될 겁니다. 본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당부하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수학은 이해의 과목일까요? 아님 암기의 과목일까요? 대부분 수학은 이해 과목이라고 답을 하곤 하죠. 배운 공식을 이해도 하지 않고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도 모른다면 암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면서요. 그럼 이해 과목일까요? 예를 들어 구구단의 원리를 이해했으니까 외우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식의 원리는 충분히 이해했으니까 외우지 않고 있다가 문제를 풀게 된다면 바로 풀 수 있을까요? 이제 선생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이 되나요? 수학은 이해의 과목인 동시에 암기의 과목이기도 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후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복적인 암기를 통해서 저장이 되어 있어야만 주어진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집중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수학이 아닌 다른 과목은 어떨까요? 대표적인 암기 과목이라 불리는 역사 과목에 대해 생각해 볼까요? 단순히 암기를 한다면 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암기된 내용의 기억이 오래 지속될까요? 대부분은 오래 가지 않죠. 물이 흘러가듯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 큰 강물의 줄기를 파악한 후 그 지류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외운다면 훨씬 잘 암기가 되고 기억의 지속 시간도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거의 모든 과목의 공부는 이해나 암기를 구분하지 말고 이 둘 다 복합적으로 연결시켜서 해야지 진정한 학습의 효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학이 가장 대표적인 과목이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외워야 된다고 하니까 안 풀리는 문제의 유형에 대하여 문제의 풀이법을 통째로 외운다면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면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유형의 문제를 다 외웠다고 하더라도 막상 시험 문제에서는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유형이라 하더라도 출제자가 조금 더 문제를 변형시켜버리면 정답을 구하지 못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수학에서 풀이법 자체를 외우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며 절대로 금기시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외워야 한다는 걸까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각종 공식과 식을 세우기 위해 사용될 기본 개념이나 몇 가지 유형의 정형화되고 일반화된 적용 원리 등은 반드시 암기해야 합니다. 도형과 같은 경우에는 등장하는 각종 공식들은 당연히 외워야겠지요. 공식 이외에 등장하는 기본 개념으로는 대표적으로 백분율이 있어요. 백분율의 단위인 퍼센트가 나오면 반드시 백분율이 가지는 의미를 이해하면 아주 간단히 해결되는 경우가 많죠. 백분율 자체로는 단지 비율을 뜻하므로 숫자로의 의미를 지니지 않지만 기줄량과 결합된 백분율은 비로소 숫자가 되면서 각종 연산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백분율 문제에서는 그 기줄량을 찾아서 수식으로 만들면 거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나 다름없어요. 또한 일반화된 적용 원리는 문장을 표로 그려서 정리를 하거나 그림으로 표현하여 정리를 한다면 이 표나 그림에 담긴 정보를 바탕으로 등식을 만들 수 있는데 표를 이용하는 경우는 증가와 감소에 관한 문제이거나 원가, 정가에 관한 문제이고 그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거리, 속력, 시간에 관한 문제이거나 소금물의 농도에 관한 문제 등이 있어요. 그래서 문장제 문제에 대하여 읽은 정보를 우리가 판단하기 쉬운 것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풀이 과정은 일반적인 방정식의 문제보다 훨씬 더 간단한 경우가 많아요. 일반화된 적용 원리의 예를 거리, 속력, 시간에 관한 문제를 통하여 설명해 볼게요. 거속시에 관한 문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이 있지만 이를 통합해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적용 원리가 있어요. 주어진 문제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림으로 간략히 표현하고
거리나 시간의 단위를 속력의 단위로 통일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반드시 모든 정보가 포함된 그림 속에서 서로 같게 되는 정보를 이용하여 등식으로 만들면 됩니다. 예를 들어 시간이 같다, 움직인 거리가 같다, 시간의 합이 얼마가 된다, 거리의 합이 얼마가 된다와 같이요. 같음을 이용하여 등식으로 연결시키면 방정식이 완성됩니다. 즉, 이를 정리하면 첫째, 모든 정보를 그림으로 표현하고 둘째, 단위를 통일하고 셋째, 대부분 시간에 관한 등식이지만 거리나 속력의 순서로 식 세우기의 순서를 기억한다면 모든 유형의 거리, 속력, 시간에 관한 문제는 깔끔히 해결할 수 있어요.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개념 강의를 통하여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수업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앞으로 고학년으로 올라가더라도 지금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한다면 수학시험의 고득점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 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에 가서야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후회를 하게 되니까요. 선생님이 노련한 가이드이고 여러분은 이제 수학의 산에 입산하는 등반객이 되어서 험난한 산행이 되겠지만 그 어떤 길이라도 가이드와 함께라면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첫걸음을 떼어보자고요. 다 같이 외치고